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 처음 찾아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느 날, 늘 올라가던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쯤에서 괜히 숨이 차서 멈춰 서게 되었을 때였을 수도 있고, 젊을 때처럼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다음 날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인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진짜 예전 같지가 않네. 오늘 이야기, 바로 그 말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에 대해, 그리고 그 몸을 바라보는 철학의 시선에 대해요. 어느 새벽, 병원 복도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웬만하면 병원 한 번 안 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건강검진, 혈압약,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병원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몸이 나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좀 무리해도 괜찮아, 조금 아파도 참으면 돼, 이 말들이 통했는데, 이제는 몸이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거 안 돼. 그렇게 살면 못 버텨. 그때 만약 철학이 그 사람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을 걸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몸이 변하는 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변화를 내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조금만 살이 쪄도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계단이 힘들어지면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에서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물론 관리를 잘하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당신 하나의 책임일까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데 매우 엄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비가 올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죠. 하지만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투덜거릴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부분들, 예전과 달라지는 반응 속도, 회복이 느려지는 몸은 어느 누구도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몸을 어떻게 대접해 줄 것인가, 바로 그것뿐이죠. 철학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과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나요? 조금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집안일, 아이들, 부모님까지 책임지느라 거의 쉬는 날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야 뭐 참으면 되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를 해도 며칠 동안 통증이 따라붙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버티는 내가 싫어. 나이가 들더니 별것도 아닌 일에 힘들어하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철학은 또 한 번 우리를 가만히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예전에 당신이 기준이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건강했던 때의 나를 평생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 때 혹은 사회 초년생 때 마음먹으면 밤도 새고 다음 날 멀쩡히 돌아다니던 그 몸, 그 시기를 영원한 표준으로 세워두고 조금이라도 그때와 다르면 망가졌다, 늙었다,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의 우리는 매일 과로하면서도 긴장을 달고 살았고 몸의 신호를 그냥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몸은 그 시절까지 포함해
오랫동안 우리를 버텨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몸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온 셈이죠. 넌 옛날처럼 뛰어야 정상이고 그게 안 되면 잘못된 거야. 여기서 철학은 아주 다정하게 시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기준이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무상하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은 흘러가고 사라지고 바뀐다는 뜻이죠. 젊은 날의 튼튼한 다리도 단단했던 허리도 흰머리 한 올 없던 머리카락도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철학이 여기서 건네는 위로는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이 변해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 슬픈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손을 잡는 일입니다. 조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의 내 몸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평생 나를 위해 앞장서서 뛰어온 동료 같은 사람. 언제나 불평 한 번 없이 밤을 새워 나를 버텨주고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고 감정 상처까지 몸으로 대신 받아줬던 동료. 이제 그 동료가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우리는 그동안 이 동료에게 뭐라고 답해왔을까요? 아니, 안 돼. 넌 예전처럼 똑같이 뛰어야 해. 그게 내 역할이야. 만약 누군가가 진짜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 철학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댑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몸을 가장 힘들게 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평생 불편했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도 많았죠. 그런 그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몸은 내 것이지만 언제나 내 말을 듣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생각과 태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오히려 마음의 자유에 대해 가장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무릎 통증, 허리 아픔, 체력 저하, 피로감은 어쩌면 몸이 버린 나가 아니라 많이 고생한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들은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 모양이야? 이 정도도 못 버티냐 하며 몸을 원망하는 것. 둘째,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볼 차례구나 하며 조금씩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 철학은 두 번째 선택을 성숙한 태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내 몸의 어떤 점을 항상 불평하고 있었지?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떠올리지는 않나요? 살이 너무 쪘어. 주름이 너무 늘어났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괜히 아픈 데가 자꾸 생겨. 이 말들을 한 번만 다른 방향으로 바꿔봅시다. 살이 찐 만큼 내가 먹고 웃고 살아낸 시간이 있었지. 주름이 늘어난 만큼 웃고 울고 찡그리고 버텨낸 날들이 있지.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이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더 오래가는 법을 배울 때가 됐다는 신호겠지. 괜히 아픈 데가 자꾸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제 좀 쉬자고 나에게 말 걸고 있는 걸지도 몰라.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순간 몸은 문제나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이 친구에게 이제는 말을 걸어보라고 귀띔합니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채는 젊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생 잦은 통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몸이 약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과 같은 생각을 끝내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을 찬양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약함, 고통,
불편함이 언제나 우리를 망가뜨리기만 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몸을 이렇게까지 쓰고 싶었던 걸까? 젊을 때는 일, 승진, 인정, 돈, 온갖 이유로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그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에게 남는 건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아주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가족, 친구, 마음의 평화, 내가 좋아하는 작은 취미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들. 철학은 여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몸이 약해진다는 건 단지 잃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과 만나는 일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몸이 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변화 때문에 내 삶이 끝나버릴까 봐 하는 공포일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오래 서 있지 못하면 내일은 끝나는 걸까? 운동을 예전처럼 못하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일까? 병원 기록지에 병명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나는 이제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짙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몸을 가진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롭게 열릴 수도 있다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오래 걷지 못하니 이제는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나무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꽃, 하늘색,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큰일을 못하니 이제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조금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단 해치우자던 집안일이 이제는 천천히 하지만 나를 다치지 않게라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죠.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바뀐 게 아니라 내 몸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말합니다. 이건 퇴보가 아니라 방향의 변화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언제부터인가 못하게 된 일들만 세면서 마음이 작아졌던 순간들. 이젠 저런데 여행도 못 가겠네. 저 운동은 내 인생에서 끝났지 뭐. 내가 저 나이 땐 저렇게 뛰어다녔는데. 이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철학은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맞아요. 예전처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는 젊은 날의 나에게 없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뎌온 시간, 실수하고 후회하고 용서한 경험, 누군가에게 해줬던 작은 친절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두께는 분명 훨씬 더 두꺼워졌습니다. 철학은 그 두께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내 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말은 무엇일까? 혹시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을까요? 그동안 참 많이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너를 덜 몰아붙이면서 살아볼게. 예전처럼 못한다고 해서 널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을게. 그리고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보태보는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부터가 어쩌면 나와 내 몸이 진짜 친구가 되는 시작일지 모른다. 오늘 철학이 말할 때가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내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재고 있기 때문에 더 아플지도 모른다. 이 기준을 조금만 풀어주면 비난 대신 감사가 들어오고 절망 대신 수용이 들어오고 자책 대신 다정함이 들어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고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제안으로 들어볼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나답게 흐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철학이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제는 조금 덜 미워해도 괜찮습니다.